최강 스카이와 함께하는 최강 입시 연구소. 안녕하세요, 김소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저번 주 이어서 네. 이제 교과 추천 전형 중에 이제 2합, 네. 이제 2합 전형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생각하는데, 저번 주 영상을 네. 생각보다 너무 많이 보셔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확실히 좀 당황했어. 요즘 대세가 이 교과 추천이긴 해요. 확실히 아무래도 이제 좀 가장 직관적이잖아요. 그쵸? 입시 결과라고 네, 하는 바로 네. 연동되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은 좀 그거하고 좀 연결해서 같이 볼 건데,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능 최저 2합 학교들 한번 볼 건데, 네. 오늘은 좀 짧게 네. 한번 보면, 기준은 이제 2합 난이도로 맞췄습니다. 2합이 제일 어려운 4. 요거부터 시작을 하면, 현재 2합 4를 사용하는 학교가 한국 외대입니다. 네. 한국 외대 학교장 추천 전형이고, 외대는 특이한 게 2합 4도 4지만 한국사도 4 이내의 조건을 만족시켜줘야 돼요. 네. 근데 우리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외대는 학교에서 지금 교과 전형은 환산 점수만 보여줘요. 300점 만점 기준에서 뭐 270점, 280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몇 등급이 갔는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네. 대략적으로 평균을 따져보면 저는 1.6이라고 일단 적어놨는데 뭐 정확하진 않으니까 1.6에서 한 1.8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직접 들은 바로는 이 외대 몇몇 비인기 학과가 2등급 후반대까지도 99%로 하면 붙는 경우들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도 제가 볼 때는 인기학과라고 하는 어문계열 번역학과는 굉장히 높다고 보면 될 것 같고 99%까지 하면 2합 4를 맞추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그렇죠. 왜냐면은 2018년 이후라고 하면 4수생이거든. 대략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러면 재수나 삼수하는 애 중에서 내신은 안 좋은데 맞출 수 있는 애들도 있을 수 그렇죠. 있죠. 현역생에서도 뭐 아예 없을 수는 없죠. 하지만 이제 평균적으로는 한 1마일 정도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럼 이게 왜 어렵냐? 얼마나 이게 난이도가 어려운 거냐? 이 충족률이라고 하는 걸 계산해 보면 대략적으로 30%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 1만 맞춘다. 아, 진짜 난이도가 어려워. 그러니까 요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예전에 원장님이 저한테 그거 물어보지 않았어요? 어떤 거요? 삼합이 어렵냐? 아니, 2합 4가 저는 어렵냐? 그거 3합 6에서 7이냐 2합 4냐 저 그치, 그게 그치. 궁금했거든요. 왜냐면 외대 같은 경우면 한 3합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2합을 고집하니까 그것도 진짜 보시면 아시다시피 충원율이 30%밖에 안 되는데 2합 4를 왜 고집을 할까? 그냥 3합으로 높여버리지. 중대도 3합 7이고, 그러니까. 시립대도 3합 7인데, 네. 굳이 외대는 외대는 2합 4고 조금 이따 얘기할 경희대는 2합 5를 그렇죠. 세팅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2합 5는 솔직히 되게 완화됐다고 보는 건데 2합 4는 솔직히 어렵다라는 게 충족률도 충족률이지만 여기서 한 과목만 2를 찍어내면 솔직히 3합 6 라인을 가능하죠. 찍을 수 있고 네. 3을 찍어내면 3합 7 라인인 중대 시립대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이 2합 4가 훨씬 더 좀 어렵지 않나. 그러니까 뭐 최소한 3합 라인하고 똑같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난이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 그거와 함께 같은 라인에 있는 학교가 바로 경희대인데, 경희대는 작년부터 2합 5를 이제 네. 결성을 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조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일단 충족률만 보면은 2배가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 1 하나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2배가 넘어가? 근데 이건 좀 너무 오버 아닌가? 솔직히 2합 모두 어렵단 말이야. 어렵죠. 2합 모두 어려운데 어떻게 77.13, 74라고 하는 비율을 갖냐? 왜냐하면 작년에 경희대는 추천 인원이 4명이었어. 아, 4명? 올해는 5%잖아. 네. 최종 인원. 그러니까 추천 인원이 많이 늘어났죠. 작년에 그렇죠. 딱 4명이었어요. 이 거지 같은 한 학교에서? 문이과 상관없이?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진짜 이 경희대 추천 카드 때문에 애들이 싸우고 말이 많았단 말이야. 그러면 과연 누가 받았을까? 원래 일반적으로 경희대를 받으면 1말에서 2초가 받아야 되는데 작년에 어땠냐면 1등급 초반이나 중반 애들이 그냥 안전적으로 그치, 그냥. 이 카드를 받을 수밖에. 왜냐면 교과 최저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작년이 거의 다 생기다 보니까 애들이 불안한 거야. 3합 라인을 당연히 다 쓰는데 도저히 이게 아니다 싶으면 2합 라인을 써야 되는데 경희대가 어떻게 보면 작년에 진짜 그 1등급 애들에게 진짜 이 희망이었지. 이거는 무조건 내가 어떻게든 받아야 돼. 그러니까 추천을 얘네가 받으니까 2등급 때 못 받아.
받을 데가 없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집단 애들이 내신도 되고 순도 되는 애들.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 3합을 준비하는 애들이 쓴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맞춰내는 거야. 저는 이제 그렇게 분석을 해요. 왜냐면 내신에 보면 1.86, 1.75예요. 아, 그러네.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외대, 경희대,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이 숙명여대, 숙명여대 네. 똑같은 2합 5예요. 네. 여기는 2합 5로 준비하는 애들이라고 보기보다는 원래는 3합을 준비하는 애들이 일종의 보험을 들어놓는 거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여기는 라인을 좀 봐야 돼. 기본적으로. 대신 숙명여대하고 경희대는 조금 그 인원의 그 밸런스가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렇겠죠. 왜냐면 여학생. 여대니까요? 왜냐면 여학생이 10%예요. 재적 인원에. 네. 그러면 여고 같은 경우에는 10%면은 2등급 때 한 중후반 정도, 그렇죠. 2.6, 2.7까지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등급 중반 때 애들까지 그냥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심한 경우에는 어떤 것도 있냐면 남녀공학인 경우에는 그 안에서 여학생이 그러네. 3등급도 받을 수 있어. 아, 그럼 남녀공학이면 재적 인원의 10%가 아니라 여학생 중에 1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넓어. 되게 없네. 다만 2하 5를 맞출 수 있는 애들을 보니까 2등급 때 초반이나 최소한 자연계열은 그래도 수학이 되니까 중반 정도. 그러니까 봐. 인문계열이 2.07이야. 평균이. 근데 자연계열은 2.51이야. 확실히. 그러면 0.5가 어디서 차이가 나겠어? 바로? 수학이겠죠. 그렇지, 수학이겠죠. 얘네는 수학하고 영어로 조합을 하는 거고, 숙명여대 인문계열은 내가 볼 때 수학을 뺀 영어에 국어냐 사탐이야. 그렇죠. 이걸로 조합을 하는 거야. 네. 그러면 국어 사탐은 진짜 경쟁력 있는 애들 아니면은 등급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신 것은 인문계를 훨씬 높은 겁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충족률은 지금 경의대보다 낮을 거라고 보여져요. 최소한 한 60%에서 50%? 한 50%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는 겁니다, 이거는. 여기다 적어놔야 돼. 안 적어놓으니까 많이들 혼내시더라고. 그쵸. 예상에다 되게 적어놨어요. 네. 예상, 이거는. 자, 숭실대는 되게 특이한 학교예요. 왜냐면 숭실대는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수능 최저를 되게 완화했어요. 어떻게 완화했냐면 작년에 국수 탐중에서 2합 6에서 7이었어요. 이건 그냥 빠졌네. 보면 2합 6, 아니 2합 7이가 되게 그렇죠. 쉬워 보이는데 네. 절대 평가는 영어가 없어요. 영어가 없어졌어. 영어를 제외하고 그렇죠. 국어 수학 탐구에서 2합 6하고 2합 7은 완전히 얘기가 틀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얘네가 이거를 지네는 완화했다고 해. 그리고서 올해 보니까 2합 5로 세팅해놨어. 그러니까 최저 등급 합은 올리고 영어를 포함시켰구나.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솔직히 완화됐다라고 얘기도 조금 애매해요. 그냥 비슷하지 않나. 그렇죠. 난이도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는 뭐 충족률을 알 수는 없는데 이 등급대가 거의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큰 차이 없이. 그렇죠. 이거 높아졌지만 영어가 포함되면서 전체적인 밸런스는 되게 좋아졌다. 대신 숭실대하고 같은 라인에 이제 국민대가 있는데 국민대는 2합 6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부분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높다. 이제 그렇게 좀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아주대하고 인하대도 한번 같이 볼게요. 왜냐면 아주대, 인하대가 올해 2합 5예요. 네. 그래서 이제 얘네부터 얘기하는데 아주대는 일단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그렇죠. 예, 간첩이 있다. 네. 거기 그렇죠. 분명히 거기 입학처에서 요거 세팅한 사람 네. 감봉이어야 된다. 이거 감봉당해야 돼. 왜냐면 2합 4를 했단 말이야. 그렇죠. 내가 같은 나이였어. 네. 작년에. 그래서 작년에 디립다 깨졌죠. 그렇죠. 디립다 난리 났죠. 그래서 바꿨습니다. 어떻게? 2합 5로 낮췄어요. 하나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2합 4를 기준으로 한 입시 결과예요. 되게 입시 결과는 내신 되게 낮잖아요. 네. 왜 낮을까? 이게 그때 저희가 많잖아. 얘기했었죠. 2021년 이후생이면 재수생까지 그러니까요. 지원이 가능해요. 그래서 네. 솔직히 아주대는 이거 교과 추천 쓸 때 인원 제한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재수생 애들이 많이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솔직히 재수생 애들 입장에서 아주대 쓸 수 있는 애들이면 2등급 중반, 후반, 3등급 초반 애들 진짜 열심히 수능 공부한 거겠지. 원래 정시로 가려가다가 요걸 했겠죠. 그렇죠. 하지만 그래도 진짜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게 충족률이. 충족률이 여기는 30%가 둘 다 안 됩니다. 야. 그러니까 작년 2합사가 진짜 어려웠다는 걸 다시 한번 반증해. 그러니까 외대가 그래도 30%대인 거는 정말 1등급 대에서 2하 4를 맞춰냈으니까 30%인데 그렇지. 그게 안 되는 애들은 30%도 안 되는 거야. 3분의 1도 안 되는 거야. 거의 4분의 1인 건 거야, 진짜. 진짜 4분의 1이면 상상 초월인 거거든. 이거는 거의 써서
그러니까 거의 써가지고 최저만 맞추면 붙을 애들도 있다는 얘기야. 그렇죠. 솔직히 그게 아니면 2.94, 2.61이라는 평균 컷이 말이 안 돼. 이게. 그러니까 그게 올해도 어느 정도 작용할지 모르는데 올해는 이것도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2합 5기 이하 보니까. 2합 5면 최소한 충족률은 더블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그렇죠. 그러면 입시 결과도 최소한 0.3에서 0.4 정도? 심하면 저는 0.5등급은 다 올라간다 봐요. 그러니까 솔직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2.4 이내가 아니면 쉽지 않지 않을까, 아주대가. 솔직히 교과 추천해서. 그러니까 그 정도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자, 그 다음 인하대. 이제 인하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과 똑같은데 뭐가 틀리냐면 추천 인원이 많아요. 작년에는 추천 인원이 7명이었어요. 그래서 이 학교도 작년에 골 때린 학교였습니다. 인하대도. 그렇죠. 그러니까 인하대가 속된 얘기로 인하대 정도가 7명? 이것 때문에 학교에서 원래 2등급 대 애들, 그리고 좀 잘하면 2등 후반대 애들, 얘네들 써야 되는 2등 후반대 애들한테 카드가 안 와. 그 위에서 다 가져가서 심한 경우에는 1마린 애들 있어요. 일반 애들이 안전빵으로. 1마린 애들. 특히 어느 동네, 우리 동네. 요 이천 동네에 있는 1등급 애들이 일단 인하대를 깔고 위에를 쓰니까. 내가 작년에도 컨설팅 할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1등 후반인데 인하대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야, 이거는 좀 말이 되냐. 근데 도저히 최저가 안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근데 7명이죠. 그럼 물어보지 나는. 야, 그럼 네가 받으면 이거 나는 솔직히 그랬어. 학교에서 안 줄 것 같은데. 이거 상식적으로 원래 2등급 대 애들 줘야 되는데 아니래. 준대. 학교에서 그냥 준대. 그러니까 일단은 1등급 애들한테 주고 안전빵을 해놓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2등급 중후반 때 있는 애들이 어쩔 수 없이 종합전형을 써야 되니까 작년에 진짜 죽상들이었거든. 근데 올해는 다행스럽게 인원 제한을 없앴어요. 그래서 마구잡이로 쓸 겁니다. 진짜. 그럼 이 어마어마하게 주변에 있는 학교들은 다 쓴다고 봐야지. 어마어마하게 쓸 겁니다. 작년에 그리고 충족률 50% 되었어요. 네. 그래도 2합 5니까 올해는 솔직히 이거보다는 높아질 것 같아요. 왜냐면 위에도 많이 쓰지만 원래 써야 되는 그 등급대에 있는 애들이 진짜 인하들이 무조건 다 쓰니까. 거든. 그쵸. 그런데 걔네들이 그래도 2합 5는 맞출 수 있지 않나? 그렇죠.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입시 결과는 요거보다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저는 네. 개인적으로는 요거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특히 인문계열. 그러니까 자연계열은 유지할 것 같아요. 근데 인문계열은 요거보다 조금 올라갈 것 같아요. 인하대가 작년에 1등급 애들이 받았단 말이야? 응. 이놈 애들 들어가지. 근데 최초 합으로 다 붙어 딴 데 가버리지. 그러니까 뭐 그거 버리는 거 아니야 그냥. 그러니까 인하대가 개빡치지. 겁나 열받는 거지. 처음에 딱 붙어놨는데 다 도망가? 그러니까 진짜 쓸만한 애들이 교과주장 붙는데 도망가고, 그러니까 되게 어줍잖은 애들 중에 진짜 이하부 맞춘 애들이 붙어버리니까 되게 애매한 거야. 그러니까 욕이랑 욕은 드립다 쳐먹고. 아주대하고 인하대가 작년에 그래서 아주대는 저놈의 최저 2합 4에서 욕 쳐먹고, 인하대는 7명에 가지고 욕 쳐먹고. 얘 그래서 욕 쳐먹었잖아. 어쩔 수 없지. 근데 올해는 뭐 둘 다 없으니까. 네. 자, 이제 국민대는 원래 인원 제한도 없고 뭐 교과 100이에요. 그리고 인문계열은 2합 5고 자연계열은 이제 2합 6입니다. 네. 여기는 이제 자연계열 한 등을 낮춰줬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요 라인은 원래 2합 6이 저는 적정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인문계한테는 조금 가혹했다.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추천에 졸업 연도 제한이 없어요. 여기도 재수생들이 많이 있어. 그래서 인문계가 2합 5인데도 2.29라고 하는 되게 좋은 내신 등급을 유지한 데에는 저는 요게 작용이 됐다고 봐요. 특히 인문계열은. 그러네. 재수생 애들이 네. 쓸 수가 있으니까. 자연계열은 원래 2합 6 정도 라인에서 당연히 2.2, 2.1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내신 건 낮은 거예요. 2합 6이었으면 2.0 정도에서도 걸릴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됐다고 보고 단국대 지역균형은 둘 다 2합 6이에요. 둘 다 올해 2합 6입니다. 큰 변화 없습니다. 인원 제한도 없고 연도 제한도 없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단대 죽전이 서울이 아니니까 아무래도 그 부분에서 좀 타격을 입었죠. 그쵸. 같은 라인이 하지만 왜냐면 앞자리가 바뀌잖아. 3.09, 2.9. 그러네. 실제로 단대 이 지역균은요 진짜 3등급 대 애들한테 진짜 기회의 학교였어요. 그리고 올해도 그럴 가능성이 되게 커요. 3등급 초반에 그래도 학교 네임밸류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한 20위권 안에 있는 대학에 간다? 단대만이 가는 거죠. 그렇죠. 한양대 에리카 뭐 단대하고 같은 라인이죠. 그래서 둘 다 2합 6입니다. 그래서 내신도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조금 더 높죠. 네. 높은 이유는 저는 이제 통합 버프. 거기다가 버프가 앞에 한양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한양이라고 네. 하는 타이틀 버프 겸 수원이라고 하는 교통 버프 겸 통합 버프 겸 지하철 버프. 네. 요게 이제 다 토탈 하니까 0.2등급씩 올랐어요. 그렇죠. 0.2등급씩. 네. 그리고 2함 6부터는 솔직히 이제부터는 충족률 보시면 아시겠지만 맞추는 애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도 한 60% 맞춰내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솔직히 2함 6은 내가 볼 때 2등급 대 애들은 그래도 절반 이상은 맞춘다. 우선 이렇게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최소 60%는 맞춰내는 거니까. 네. 자, 그 다음은 이제 세종대는 인문계열은 2함 6이에요. 근데 자연계열은 2함 7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가 세종대편에서 말씀드린 세종대는 지균이 바뀐 겁니다. 원래는 작년까지 학생부 우수자라고 하는 일반 최저 교과가 있었고, 지균은 그냥 수능 최저가 없는 추천 전형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합쳤죠. 네. 이게 바로 어벤져스입니다. 네, 진짜 합쳤어, 얘는 완전히. 그래서 요 최저와 추천을 결합한 조합. 그게 바로 올해 2023 버전의 세종대 지균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세종대 입결을 지균으로 보면 안 된다. 제가 그쵸, 항상 말씀드려요. 그쵸. 진짜 네. 그걸로 보면 큰일 나요. 학으로 보라 그랬죠. 요 학생부 우수자 전형 입결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여기다 보여드리는 네. 겁니다. 물론 요거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뭐 아예 없진 않겠지만 아무튼 최저가 아예 없었을 때보다는 확실하게 내신 거에 떨어지니까 그냥 이걸 기준으로 하시는 게 더 좋다. 요것도 조금 생각을 해 주시고, 자, 성신여대 똑같습니다. 인문계열은 6, 자연계열은 7. 보세요. 여기를 보면 2.44, 2.64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세종대가 올해 아마 이만큼 올라갈 거예요. 얘네는 원래 작년에도 2함 67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죠. 같은 비슷한 나이의 대학이니까. 그러니까 작년 학생부 우수자보다는 올라갈 거고 작년 지균보단 떨어지는데 어느 정도냐? 그러면 저는 성신여대에 있는 이 입결을 기준으로 잡으시는 게 좋다. 그리고 충족률도 보세요. 6, 68%. 근데 7, 77%. 아, 확실히. 또 하나 차이에 10%가 확 올라가죠. 물론 인문계하고 자연계의 차이는 있다 그쵸. 하지만. 그러니까 이합 7년은 70%대인 거야. 점점 이제 충족률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그만큼 여기서부터 내신 컷이 많이 안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치상으로도 보여주시잖아요. 그럼 현장에서 저희는 학생들한테 고3 이제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물어봐요. 2합 5하고 2합 7하고 너네들의 체감이 어떠냐? 그러면 2합 5는 되게 부담스러워해. 그럼. 근데 2합 7은 은근히 할만해. 돼요, 쌤. 그냥 이런 식으로 하고. 아니, 2합 7 못 맞힐까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되니까. 부모에서 2합 10 나와도 2합 7 세팅 한다니까. 그러니까. 진짜야. 왜냐면 2합 7은 애들도 봤을 때는 거야. 3, 4, 2 조합이 해볼만 한 거야. 그러니까, 영어는 나는 3을 찍어내면, 그래도 내가 국어나 수학이나 아니면 탐구, 특히 탐구에서 4는 안 나오겠냐. 그러니까 특히나 한 과목을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영어나 2, 5 국어나. 이렇게 조합하면 이게 무조건 근데 한다.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2합 7은 그냥 공부를 안 하고 써도 돼요 라는 생각을 하고 근데 2합 5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지 그냥 2합 7은 애들이 그렇게 부담을 안 갖더라고요. 근데 충족률 자체가 높긴 한데 다만 100%는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네가 그 30% 들어갈 수 있으니 그러니까. 그럼 만만디 생각 가지고 네. 지금 쳐놀면 너 망하는 거다. 이런 거 한번 그쵸.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네. 그 다음 학교 이제 상명대. 상명대부터는 아예 2합 7이에요. 이제 다 7이네. 인문계 뭐 자연계 네. 다 7입니다. 추천 전형입니다. 교과 100인데 여기서는 2합 7에서는 내신 능력이 조금 떨어지죠. 그러니까 여기는 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세종 성신을 지원하는 집단보다 조금 더 내신 컷이 낮은 애들 라인에서 이제 2합 7 조합을 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다음은 과기대인데요. 과기대는 되게 특이합니다. 작년에는 이 탐구 두 과목 평균에 2합 6이라고 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었는데 올해 보면 되게 바꿨어요. 인문계는 3합 7로 바꿨고 자연계는 2합 7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올해 입시 결과를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근데 작년 입시 결과는 2.45, 2.29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올해는 과기대는 인문계열의 이 3합 7 라인은 요거보다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홍익대가 3합 7 라인이니까 홍익대하고 과기대를 같이 쓰지 않겠느냐. 그 라인들이. 왜냐면 얘네들 연도 제한 제한 없거든. 없으니까. 그러면 이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보고 네. 반대로 자연계열은 솔직히 이거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겠냐. 왜냐면 2합 7로 완전히 대폭 완화하는데 탐구도 하나밖에 반영 안 해주거든. 아 그럼 작년에는 탐구 2개 평균이었는데 올해는 그냥 하나만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래도 과기대가 이공계열은 꽤 그렇죠. 인지도가 매우 높으니
이쪽은 훨씬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인문계는 이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다만 학원 역량이 정말 우수한 진짜 수능 공부 한 애들만 뽑으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 근데 작년에 이 탐구 둘의 2함 6이어도 확실히 이 과계대를 쓰는 애들이 수능 역량은 좋은 애들 70%가 되도 넘었어. 그러니까 2함 6라인에서 70%가 넘는다. 실제로 좀 기본 이상의 실력 갖춘 애들. 그리고 아마 대다수가 제가 추정하기에는 탐구 두 과목 평균이잖아요. 안 했겠죠. 3함 라인을 원래 노렸다가 실패한 애들이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심하면은 고려대 원래 준비했다가 다 날라가고 결국 탐구 두 과목 평균을 맞춰내고 막 이런 애들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과기대는 저희들 그냥 2함 라인으로 맞춰서 준비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3함 라인 아니면 고려대 라인 아니면 아예 그냥 원래는 정시 준비하던 애들 아닐까. 그런데 9월 목표까지 봤는데 도저히 불안해서 답이 없는 거지. 아 그럼 과기대는 쓰자. 혹시 모르니. 그리고 이제 그런 애들만 붙지 않아. 왜냐면 충족률이 솔직히 2함 6에 탐구 둘인데 너무 높아. 내가 볼 때는 한 60% 정도라고 하면은 그럴 수 있다 생각해. 그러면 아마 정시하던 애들이 가능성이 크다. 재수생 이상수 꽤 많았을 거다. 충족률이 높은 이유는 그렇게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경기대는 학교당 추천 20명. 근데 여기는 좀 특이하게 이제 출결도 보죠. 네. 여기는 둘 다 77. 77입니다. 근데 여기 좀 재미있는 게 뭐냐면 다른 학교들 다 보면 탐구를 4탐, 과탐만 반영하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직탐도 있네요. 특성화고 학생들이 수능을 볼 때 보는 탐구가 직업탐구라는 거 있는데 이거를 반영을 해줍니다. 좀 되게 특이하죠. 다만 특성화고는 이 학교장 추천지는 못 받아요. 그럼 인문계 애들도 이거를 쓴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공고 안에서 네. 인문계처럼 수업받는 뭐 그런 클래스가 있다거나 아니면 일반고 안에서 그런 직업 계통 공부를 하는 뭐 그런 특별반 같은 애들 그 조건이 되는 애들이 요거를 뭐 쓴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특이한데 본 적은 없어요. 근데 그런 게 좀 특이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서울여대. 서울여대는 일단 2합 7인데 경기대에 비하면 내신 컷이 되게 높아요. 0.5등급 이상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충족률을 보면은 생각보다 되게 낮아요. 반이 안 되네. 반이 안 되잖아. 그건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왜 이럴까? 무슨 차이가 있지? 생각을 했을 때 서울여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집단이 있을까? 교과를 2초에서 2중 2말이 있을 거야 아마도 여학생들이. 그런데 거기 제한 없어요. 재수생도 쓰겠죠. 다 들어오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충족률이 50%가 안 되는데 내신 컷이 거의 2합 6 정도 되는 라인의 내신 컷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실제로는 이런 게 아닌가. 2초 애들은 다 맞췄어. 2합 7이 쉬우니까. 근데 실제로 여기를 여기를 써야 되는 이 중반대 애들 2.5, 2.6 이런 애들 있죠. 2.7 요 중하위 얘네들이 2합 7을 못 맞춘 게 아닌가. 그리고 오히려 2.9, 4.0대의 재수생이 재수생들이 그러니까 여기에는 현역생이 맞추고 여기에는 재수생이 맞춰서 평균 조합은 2.5대가 나왔는데 충족률은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 왜냐면은 만약에 진짜 일반 현역생 2.5대가 다 우르르 맞췄다? 그러면 충족률이 이렇게 낮게 나올 수가 없어. 더 올라가죠. 그렇잖아. 그래서 이게 합리적인 의심이야. 합리적인 의심을 했을 때 이런 생각을 해본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현역 2초는 맞출 수 있고 그렇지. 2초 2말부터는 다 떨어지고 재수생이 다 붙였다.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2초 애들이 원래 2.5나 2.6을 맞추려고 하는 거니까 다 맞췄는데 거기 내신이 안 돼 줄줄이 떨어져서 결국 여기 왔다고 보면 재수생 애들은 분명히 2등급 후반, 3등급 초반 애들이 간절히 진짜 수능 공부해서 맞춰서 온 거고 아무 생각 없었던 우리 아름다운 이 중반대에 있는 애들은 우리가 아까 얘기한 그거 있잖아. 3, 4는 맞출 수 있어요. 뭐 3, 4는 껌이지 뭐. 그런 애들이 다 떨어지는 거죠. 그런 애들이 알고 보니까 못 맞추는 거야. 못 맞추는 거야. 나오고 2합 10 나와서 결국 다 떨어지는 거죠. 그런 가능성이 매우 크다. 2합 7이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미끼거든 이게. 이거 어려워.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애들도 만만하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까보면 못 맞추는 애들이 수두룩하다. 그러니까 학부모님 학생들이 이 생각이에요. 왜 이 대학들이 이 정도를 깔까? 그럼 얘네가 무조건 받고 싶어서 까는 게 아니라니까. 얘네도 고민을 해서 라인을 까는 거잖아. 우리 최저를 이 정도 맞추는 애들을 받겠다라는 건 얘네들도 의도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니네가 쉽게 다 맞춰서 들어올 수는 없게 할 거야. 근데 우리 학교에 실제로 쓰는 애들한테 만약에 경기대 그 2합 5를 했다.
아까 애인 인하대에 아주도 지금 욕 처먹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는 자기네 합리적 나이. 그래서 2합 7은 맞춰. 그러면 대략적으로 50% 이상의 내지들을 맞춰서 우리가 고를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우리가 조금 한번 의심해 볼 수 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최저가 존재하는 추천들이고, 지금 보시는 건 이제 최저가 없는 추천 전형이에요. 근데 최저가 없는 추천 전형은 저는 뭐 딱히 설명드리고 싶은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한번 보시라. 보시라. 이런 학교들이 있다, 그냥. 드디어 연대가 보이네. 네, 연대가 연대가 한양대도 보이고. 면접 네. 40, 한양대 그냥 교과 100. 네. 재적 인원 보시면 여기 추천 인원 5%, 11%입니다. 요런 것만 보세요. 혹시라도 이 영상만 보시는 분들, 저희가 지금 여기서 나왔던 대학들 저희가 다 분석해드렸잖아요. 앞에 있는, 네, 앞에 있는 저희 네. 먼저 찍은 영상 보시면요, 저희가 신랄하게 다 얘기해놨고 비판도 했고 그 다음에 좋은 얘기도 많이 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나는 이제 비판 안 하려고. 아니 근데 합리적인 의심이 되니까. 합리적 의심. 그렇죠. 나는 비판한 적 없어. 네. 의심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대도 최종 여학생 5%. 이제 뭐 동국대, 건국대, 강원대, 명지대, 덕성여대, 가천대, 인천대는 추천이지만 불구하고 최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한번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추천 전형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다 정리를 했어요. 네. 그래서 진짜 이제 요 영상 나가는 게 월요일이잖아요. 네. 요거 나가고 나면은 진짜 딱 일주일 남았어요. 그렇다. 예. 예, 진짜 일주일 남아요. 네. 왜냐면 9월 13일부터 이제 원수도 없으니까. 야, 생기면 벌써 마감했고. 그럼 진짜 지금 아직까지 학교 결정이 안 되신 분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단은 뭐 자소서 있는 학교들은 못 쓴다라고 보면은 결국에는 일반 서류형 아니면은 정말 이 교과형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영상 찍어서 나갔을 때도 충분히 이 영상을 통해서 정보를 좀 많이 얻으실 수 있는 학부모님들이 많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가 처음 했던 3합은 1등급들 라인에서 갈 수 있는 학교들이라 보면 지금 우리가 보는 2합의 추천 있죠? 네. 요거는 2등급대 라인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맨날 1등급, 2등급 몇 명 되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2합 교과, 요 다음에 나가는 거, 네. 요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면 3합들이 갈 수 있는 학교. 근데 왜 글씨를 쓸 때 너무 밑에 쓰는 거 아니에요? 3합을? 아니, 마라톤. 이게 마라톤이 중요해지는 거야. 아니 너무 이걸 개근 짓이네. 3합이 인수를 갈 수 있다니까. 그거를 우리가 바로 한번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